머리털 나고 이렇게 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하는 건 처음입니다. 저는 택시 모는 국회의원, 민주당 혁신을 가장 잘할 기호 1번 안민석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매갈이 없고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고 걱정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5.4 전당대회 뜨거운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전당대회 열기가 이렇게 뜨거운 것은 노웅래 전 시당위원장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탁월한 지도력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웅래 위원장님, 시당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시당 대의원 여러분들께 빚을 받으러 왔습니다. 2008년 광화문 쇠고기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이, 당원들이 물대포 세례받고 경찰들에게 몽둥이 세례받을 때 제가 자처해서 촛불시민 국민보호단장으로 나섰습니다. 한 달을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경찰로부터 국민보호단장이었던 저를 경찰이 집단 구타했습니다. 10분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목부가 부러졌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절했습니다. 그런데 MB 정권은 저를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하였고 2년 동안 재판을 진행해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을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시민과 당원 여러분들을 촛불 시위에서 지킨 적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모이신 서울 대의원 동지들께서 억울하게 매맞고 벌금 맞았던 안민석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셔야지 저에게 진 빚을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정치인들은 말을 잘합니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말과는 세계 어린이를 내놔도 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말을 실천하는, 약속을 지키는 실천입니다. 저는 조선시절 약속했던 택시를 몰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9년 동안 택시를 몰아왔고, 정봉주 의원이 감옥에 갔을 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년 365일 52주 5일 동안 정봉주의 면회를 지키는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9년 동안 택시를 몰았고 정봉주와 약속을 지킨 이 안민석이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간다면 멋들어지게 약속시키고 민주당을 뼛속까지 바꾸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소위 386 귀족운동 것도 아니고 개파가 없어서 변변한 당직 하나 지난 3년 동안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새벽꽃의 선봉적이 되어서 이름 없는 영웅들인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을 뼛속
끝까지 바꿔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당 선배 대의원 동지 여러분, 노웅래 직전시당 위원장님, 그리고 새로 당선되신 오영식 신임시당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서울시당을 이끌어오신 지도자 동지 여러분, 서울시와 인접한 구리시 출신 기호 2번 윤호중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최악의 위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남북평화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땅속에서는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하에서 통곡하고 계실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남북화해를 상징하는 개성공단을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의 희생으로 삼은 남북, 당국 모두를 저는 규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 그것은 우리 정부에 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즉각 지금 조치하고 있는 개성공단 상주 인력의 철수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정부가 그 일을 못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나서야 됩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민주당 지도부 방문단을 만들어서 남북한을 오가며 양쪽 정부를 설득해서 개성공단을 기필코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 정말 할 일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저 윤호중,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당이 어려울 때마다 저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평민당을 살리고자 26 청년의 나이에 당에 뛰어들었습니다.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정계복귀를 결심하셨을 때 저는 국민회의 창당기획위원으로 역사적인 정권교체의 혈로를 개척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선 후보교체의 위기에 몰린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2007년 대선 때는 당의 해산을 주장하는 당 안팎의 분열주의에 맞서 당을 지키고 대통합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윤호중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당이 길을 잘못 들지 않고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윤호중이 우리 민주당에 절대 다시는 당의 분열 없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해내겠다, 그래서 원칙 있는 지도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동지 여러분, 저 윤호중과 함께 주시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 윤호중은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 수도권 단체장이 전멸할 때 구리시장 선거를 유일하게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010년에는 6개월 동안 밤샘 협상 끝에 전국적인 승리를 일구어냈습니다. 저 윤호중 그동안 당의 정책, 공보, 기획, 인사, 재정, 조직에 이르기까지 두루 경험을 쌓았고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의 쇄신과 혁신이 요구될 때면 언제나 가장 개혁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당을 바꿔왔습니다. 저 윤호중이 하겠습니다. 저 윤호중이 당을 화합시키겠습니다.
저 윤호중이 당을 혁신시키겠습니다. 저 윤호중이 당을 이기는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서울시당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28살의 나이에 민주당으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15%의 득표를 하고 낙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 16대 선거에서 저 조경 때 도전을 또 했습니다. 17.5%의 득표를 하고 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 조경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와 도전으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39.2%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8대 국회에서 야권이 분열된 참혹한 상황에서도 저 조경 때 네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45%로 당당히 재선을 했습니다. 지난 19대 선거에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58.2%로 찬성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에서 58%의 이런 기록적인 성리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 통합과 통진 정책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삼선했지만은 중앙당에서는 저에게 당직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조경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위대한 중앙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 조경 때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7년 대선 패배, 위기의 김대중을 구하기 위해 평민당에 뛰어들었습니다. 제 나이 30, 펄펄 끓는 청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2013년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준비된 4번 타자, 정부조직 협상 승리의 선봉장, 서울 노들구 출신의 우원식 여러분께 뜨겁게 인사드립니다. 지난 재보선 국민은 냉정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다 바꿔라. 그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월수 200만 원에 서민들한테 패했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찍었던 지금의 불안한 모습에 대해서 크게 패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10년 집권하면서 우리는 안락한 의원회관 의자에서 답을 찾았고 근사한 음식점에 앉아야 고급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득권, 귀족 정치가 민주당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받는 현장 외면했습니다. 함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야당 귀족주의의 문화와 풍토를 극복하지 않고 민주당의 개혁은 있을 수 없다. 당원 동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가 잃어버린 현장, 국민의 고통받는 현장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확 바뀐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현장으로 갑시다. 제가 출마 선언했던 진주의료원의 환자들, 갈 곳 없다고 눈물 짓고 홍준표가 믿고 새누리당이 믿다고 하던 바로 그분들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2013년 민주당의 현장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민주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도 확 바꿉시다. 중앙당과 국회에서 최고위원 할 것이 아니라 골목 상권 상인회 사무실에서 그리고 영세민 아파트 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엽시다. 그곳의 대표를 일일이 당대표로 모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바로 그곳에서 민주당의 길을 찾아 나갑시다. 지도부 잘 뽑아야 합니다. 당원들이 묻습니다. 민주당을 바꾸겠다는 우원식 넌 누구냐? 넌 무엇이다느냐? 당원 동지 여러분, 제 외조부가 생각납니다. 제 외조부이자 독립운동가인 김한 선생은 일제 식민지 법정에서 5년 구형을 받고도 당당히 일제를 꾸짖다 괘씸죄로 2년을 더 받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연하셨습니다. 저 역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그 법정에서 1심에서 1년 받았지만 당당히 독재정권과 그것을 꾸짖다가 괘씸죄로 2심에서 3년형을 받게 됐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답하겠습니다. 저 우원식 결연했던 외조부의 삶처럼 시대의 요구와 책무에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당당함과 뚝심으로 이제 민주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부조직 협상 52일을 성공으로 이끈 선봉장입니다. 우리는 대우를 단단히 똘똘 뭉쳤습니다. 박근혜의 오만에 맞서 승리했습니다. 다시 제가 현장의 깃발을 들고 민주당의 선봉장으로 나서겠습니다. 분열과 계파를 넘어서 민생과 현장으로 나갑시다. 김대중 정신을 지키고자 나선 26년 한결같았습니다. 여전히 제 가슴 속엔 김근태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노무현처럼 기득권의 벽과 늘 싸워왔습니다. 손학규의 진정성을 믿었고 문재인의 용광로 속에서 헌신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시대 정신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당원 동지들의 변화의 열망을 담아 현장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5번 신경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선 넉 달, 정부 출범 2달, 남북관계 대백보였습니다. 주요 공약, 지역 공약 다 깨졌습니다. 국정원, 국기 흔들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조작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어디 갔습니까? 아십니까? MB 어디 갔습니까? 황제 테니스 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문제라고 했던 후보 있었습니다. 이름 아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아십니까? 그 후보 지금까지 기자회견 한 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되면 묻겠습니다. 끝까지 묻겠습니다. 왜 수사 결과 후에 침묵하는지 묻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민주당에 눈길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 결과는 예상했죠. 그러나 지지율은 비참합니다. 다 그 숫자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두 글자입니다. 뭡니까? 개혁입니다. 그것은 두 글자, 개혁으로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얻어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역사의 죄를 짓지 말자는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개혁안 다 나왔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원이 중심에 서고 골목과 거리와 지역에서 비전과 정책과 국천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누군가? 여러분은 물으셔야 되고 저는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는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했습니다. MB 정권 초기 MB를 비판하다가 클로징 멘트를 하다가 원세훈이 사찰하고 MBC 광고 다 드러내고 좋은 자리로 저를 모셨습니다. 저는 원칙과 소신 지켰습니다.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한 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민주당이 어려울 때 저에게 대변인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흔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험한 영등포을,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을에서 지역구를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흔쾌하게 응했습니다. 그래서 삼선에 새누리당 사무총장 박근혜의 오른팔 권영세를 꺾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희망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5.4 전당대회 끝나면 국민과 언론이, 여론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것도 냉정하게 평가할 겁니다. 희망이 싹이 보인다는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희망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고장 정읍, 동학 농민혁명의 고장 정읍에서 올라온 유성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너무 심각한 위기입니다. 지난 4.24 재보궐선거 결과 너무 참담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도 조사를 받습니다. 새누리당 46%, 민주당 18%입니다. 새누리당 지지도의 절반도 못 미치는 18%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뼈대가 있다는 우리 민주당,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저히 질려야 질 수가 없다던 지난 총선 대선 패배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 나서서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서로 전가하면서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5.4 전대는 책임을 묻는 전대여야 합니다. 이번 5.4 전대는 심판하는 전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시당 대의원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한 다음에 민주당이 나아갈 변화와 쇄신의 방향은 당을 철저하게 민주화시키는 것입니다. 과도 체제의 영등포 중앙당을 철저하게 분권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 후보로 나서는 후보 세 분들, 저를 포함해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는 7분의 후보들 모두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을 수인으로 삼아서 당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 공천 개혁을 하겠다. 개파를 전선하겠다. 중앙당 과부체제에서 벗어나서 민주당을 지방으로 분권화시키겠다. 똑같이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주당 철저하게 당을 민주화시켜야 합니다. 지도부 독주 독재 체제에서 당을 철저하게 민주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머리만 큰 중앙당 과부 체제에서 중앙당보다는 시도당을 우선하는, 시도당보다는 지구당을 우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민주당의 무게중심을 철저하게 이동을 시켜야만이 우리 민주당이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유성엽 민선 3기 정읍시장을 했습니다. 지방을 잘 압니다. 분권을 잘 이해합니다. 책임을 진술합니다, 여러분. 또 저에게는 불행한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18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정읍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복당 시도에도 민주당에 들어오지 못해서 19대를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과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을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들 여러분, 충남을 위한 삼선의원 기호철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영식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노웅래 위원장님 진심으로 우리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내 탓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안아주는 희망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내년 지방선거, 나아가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길을 닫는 힘찬 전당대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뚫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우리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국회의원은 79명, 방역단체장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은 127명, 방역단체장만 해도 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2번 승리의 경험이 있고 10년간의 집권 경험이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화합하고 단결합시다. 우리에겐 커다란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있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충청의 지지로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번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은 충청의 민심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충청의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제1당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던 것이 아닙니까? 충청의 민심을 얻어 민주당이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하여 충남의 유일한 3선의원 저 양승주가 민주당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 사건을 축소, 왜곡 발표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여론을 심각하게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민주당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당장 고소하라! 둘째,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국정원 여직원의 여성인권 유린을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라! 많은 사람들이 개파리 정산을 주장하면서 공천개혁을 주장합니다. 저 양승조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정한 공천, 경선 보장 공천, 깨끗한 공천, 조기 공천 이 4가지 공천개혁을 이미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충남 최초로 민주당 징사를 배출했고 기초단체장 1명에서 3명으로 방역위원 2명에서 13명으로 기초위원 12명에서 4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 성공이 공천개혁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며 이런 공천개혁을 전국으로 할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국적인 승리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지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참담하게 패배했던 18대 총선에서 충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됐습니다. 저 마라톤 불꽃서 8번째였습니다. 20일간 단식 투쟁됐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건설에 저 양승